과거에도 통계 자료가 상이한 것을 분명히 알 수는 있었습니다. 전 정부 청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국민 부동산 사기극, 정치쇼에 휘둘리다, 또 낚일 수가 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달다 달아 조작의 맛을 보다. 누가 조작의 맛을 봤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대책만 못 빠지게 기다리다 또 놓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서울 부동산 투자자 이것만은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세 번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 보도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 보도자료 문구가 나와 있죠. 보시면 문정부 말 믿고 집 안 샀다 손해를 봤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 요번에 나온 통계 조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네, 본문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 안정을 내세운 정부 기조를 보면 매수를 잠시 미뤘다. 어떤 분이 부동산을 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집값 자신 있다. 하향 조정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내세웠기 때문에 정부의 말을 정말 믿었던 겁니다. 보시면은 이듬해부터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치솟기 시작을 했다. 정부의 말을 믿고서 집을 안 샀는데 오히려 집값은 상승이 됐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당시 전세를 끼고 7천만 원에 갭 투자를 한 매수인은 가만히 앉아서 6억 원을 벌었고 나는 지금도 무주택자다. 통계가 정치에 휘둘렸다면 큰 문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를 보고서 집값이 상승이 됐네, 집값이 하락이 됐네, 아니면 아파트 매수세가 크네, 아니면 오히려 아파트 매수세가 줄어들었네. 이것을 통계를 보고서 지금 현재의 상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옴으로써 집값에 영향을 주고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계 조작을 해버리면 국민들은 그 통계를 보고서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부 기간이죠. 문정부 기간에 급등한 서울 아파트값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강남구의 선사 현대 34평 기준 아파트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17년도에는 5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로 올랐죠? 14억 9,900만 원. 약 15억 가까이 오른 겁니다. 상승률로 봤을 때는 155%가 상승이 된 겁니다. 서초구 레미안 퍼스티지 34평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1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 올랐죠? 38억까지 올랐습니다. 11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상승률을 봤을 때 약 2배죠. 거의 정말 2배 가까이 아파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의 말을 믿지 않고 이 아파트에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 실거주로 집을 매수를 했다면 이만큼의 상승률, 시세 차익을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말을 믿고서 집을 구매를 안 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나요? 정말 여기 나와 있죠. 아직까지 나는 무주택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38배에 미친 격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17년 5월이죠. 17년 5월부터 22년도 5월까지 부동산원과 KB 주택 통계 격차를 보게 되면은 43%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그래프가 치우쳐져 있는 게 바로 부동산원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바로 지금 KB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보더라도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부동산원은 하향 조정시켜서 발표를 한 거고요. KB 시세 같은 경우는 주택 통계에 맞춰서 발표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의 개입, 어떻게 주 월간 1회에서 주 3회 작성 보고를 지시를 한 겁니다. 원래는 이 국토부라든가 청와대에서 이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지시를 한 겁니다. 발표하기 이전에 그 자료를 우리한테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원한테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계속적으로 업무 보고를 해라. 너희한테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접겠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부동산원에서는 정말 통계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서울 집값 상승률 낮게 나오도록 이미 가중치를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통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 임의로 계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토부와 청와대에서는 왜 조작을 시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잘하고 있어. 정책 효과를 봐. 어때?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은 집값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대책만 몇 가지가 발표가 됐죠. 바로 26개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수요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집 사지 마. 지금 집값 떨어질 거야. 이것을 토대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26개입니다. 임기 기간 안에 2달에서 3달이 지나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2-3달 안에 발표하고 또 2-3달 지나면 또 발표하고 이렇게 26개 많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부동산 대책을 잘 펼치고 있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는 변동률이 높아지더라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변동률 하향 조작을 했었다. 성과를 정말 강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부동산 대책과 변동률 조작 상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 이제 노란색이 KB 시세, 그 다음에 파란색이 부동산원입니다. 그리고 변동률 조작 주차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이때 조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루어졌냐? 2017년도죠.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는 17년도 말에 첫 번째로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많은 통계 조작이 이루어진 게 바로 9.13 대책이죠. 9.13 대책부터는 정말 많은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12, 16 대책 때도 많은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고 6.17 대책, 그 다음에 7.10 대책 때도 정말 많은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2.4 대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8.2 대책 때 어떤 내용이 주가 이루어졌냐?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가 이루어졌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를 새롭게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바뀐 게 바로 8.2 대책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13 대책이죠. 9.13 대책 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집값이 정말 상향 조정됐다가 9.13 대책이 이루어졌을 때는 바로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요겁니다. 다주택자 보유세가 굉장히 크게 강화가 됐었던 시기입니다. 바로 세금이 폭탄처럼 나오기 때문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하향 조정 받았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12, 16 대책 때는 9억 이상이라든가 15억 이상 이제 고액으로 넘어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만큼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대출 규제가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대부분 대출을 받고서 집을 사죠. 대부분 실거주로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실거주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고서 집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대표 아파트들 정말 대단지라든가 어느 정도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9억 이상입니다. 대부분 정말 인프라가 좋고 삶의 쾌적성을 누리려면 9억 이상의 아파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9억과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을 매수를 하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을 매수를 할 수가 없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27 부동산 대책을 보시게 되면은 법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갭투자를 할 수가 없게끔 대출 규제가 이루어졌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7.10 부동산 대책을 보게 되면은 이때 본격적으로 세금 인상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든 세금이 중과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 대책의 경우는 바로 공급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왜 공급 대책이 나왔느냐? 그때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었죠. 정말 주택을 빵처럼 찍어내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때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을 2.4 대책으로 내놓았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현 정부 통계에 믿어도 되나? 대책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렇게 통계 자료가 조작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부를 믿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택 통계죠. 주택 통계의 오류는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같은 경우는 100% 정확한 시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정확한 시세를 알려면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임장 활동을 하면서 주변 지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매수세가 강하구나, 아니면은 매도세가 강하구나,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 정부 청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 과거에도 통계 자료가 상이한 것을 분명히 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정확한 수사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에 와서 수사가 들어갔다라는 점, 이게 조금 의아한 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총선 대비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 방향 상승세로 돌입이 됐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실거래가 지수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작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이트에서 거래량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죠. 공급 물량이 서울에 어느 정도, 경기도에 어느 정도, 지방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공급 물량이 이 정도가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양 일정이라든가 청약 일정을 보셔야 되겠죠. 이 정도만 보더라도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전국 아파트 분양 가구가 30만 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7천 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급 물량이 나와 있죠. 2024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이 나와 있는데 2026년도부터는 정말 공급 물량이 급감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 물량이 정말 없다. 우리가 집값이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지는 상관관계가 무엇인가요?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의 원리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이 되기도 하고 하향 조정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급 물량이 없어, 수요는 많아.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되겠죠? 바로 상승 기조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과 아니면은 정부의 정책 방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 주세요. 하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의 원리다. 아래 나와 있죠. 내년 아파트 분양 물량 급감한다. 집값 상승 압력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상승이 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급상승 지역과 투자 종목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급상승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입지가 좋은 곳이겠죠. 개발 호재가 뭉쳐있고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종목이죠. 부동산 투자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땅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에 투자를 할 것인지, 건물에 투자를 하면은 어떤 건물에 투자를 할 것인지,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단독인지 다가구인지 아파트인지 지식인 산업센터인지, 이렇게 많은 부동산 투자 종목이 있는데요. 어떤 부동산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 나는 수익을 볼 수가 있나, 이것을 생각을 하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봤을 때 서울 부동산 투자자, 이것만은 꼭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미분양 해소가 되고 있고요. 청약 열풍이 돌고 있습니다. 요번에 지방과 서울의 이제 양극화죠. 청약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청약 규제 완화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입지가 좋고 수요가 계속 몰릴 수가 있는 서울 지역에 청약에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면은 지방에 청약을 하는 것보다는 서울에 청약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집가 상승에 있어서 더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로 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기간별 미분양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22년도
그 다음에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분양이 정말 많이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앞으로 서울의 미분양 수치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공급 물량은 앞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수요는 많아진다. 집값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2023년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 미분양 976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로 봤을 때는 3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고요. 연초 대비 13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내재적 변화의 가치, 정말 이 안에서 변화를 꿈꾸고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바로 교통이 앞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학군이 좋아질 수가 있는 지역, 일자리가 많아질 수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환경이죠. 환경은 뭐 자연 환경이 좋아질 수가 있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이죠. 서울 25개구 자치구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로 봤을 때 개발 호재 없는 곳이 있나요? 개발 호재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희소 가치가 높은 거 바로 한강변이죠. 이 한강변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희소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선 봤을 때는 이제 마포구라든가 용산구라든가 성동구, 광진구, 그 다음에 이 강남 3구 희소 가치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부, 대표적인 공원뷰가 있는 곳이 어딘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원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용산민족공원이죠. 용산민족공원. 그 다음에 남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용산의 가치, 희소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성동구라든가 광진구도 이제 공원부, 그 다음에 여의도죠. 이 여의도 같은 경우도 이제 공원뷰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밖에 없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일까요? 바로 2026년까지 서울시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빠르게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비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게끔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표를 했죠.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아니면 이것 말고도 시공사 선정을 앞으로 앞당긴다든가 이렇게 정비 사업 속도를 빠르게 추진할 수가 있게끔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정비 사업이 발생이 되고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희소 가치가 높고 공원뷰와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 용산구죠. 용산구, 앞으로 정비 사업의 메카, 개발 호재의 메카,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고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성동구 안에서도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죠. 성수 전략 정비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실거주로 접근하시고 금액대 고액으로 조금 접근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는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에 들어가시면은 시세 차익을 누리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진구죠. 이 광진구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구라든가 영등포구라든가 동작구 이쪽 지역도 어느 정도 소액으로 정비 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 3구의 경우는 재개발보다는 아직까지는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많은 지역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실거주, 재건축으로 몬테크가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는 이쪽 강남 3구도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울 중심부 안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GTX 호재가 있고 일자리 창출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아니면 내년 초까지 투자를 하셨을 때에는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사고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정부의 말을 믿고서 사지 않고 그냥 기다리셨던 분들 그만큼 손해를 보셨습니다. 요번에는 그러지 말고 정말 사고 기다리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정책, 대책, 통계에 얽매이지 말고 입지와 나 자신을 믿고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투자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입지입니다. 그만큼 입지를 잘 선택을 하시고 내가 알아온 정보, 임장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선품을 했거나 내가 공부했던 이런 자료들과 통계들을 믿고서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울 핵심지 투자 타이밍을 놓치면 수익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겁니다. 서울 지역에 어떤 지역에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정말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저희한테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통계 자료를 보고서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현장 안에서도 어떤 지역이 투자 유망한 지역인지 바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셔서 상담받고 투자 계획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특강을 통해서 고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